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을 바꾼 양 이야기 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째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지난번에 저희 콜린 알포세레이트 일명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이죠. 이 약물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제 약물은 개보린입니다. 두 가지 약물이 전혀 얼핏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일명 치매 예방약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전문 의약품 중 하나이고요. 개보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진통제로 해서 굉장히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 하면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한 약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보린 같은 경우에 그 안전성, 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개보린의 역사, 네. 진통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개보린 하면은 그 성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이제 해열 진통제가 들어 있고요. 무스카펜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라고 또 이제 강력한 좀 진통작용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개보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거는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일명 그리고 IPA라고 많이 부르던데 그렇죠. 예, 요 성분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IPA는 그 1884년 그 독일의 한 화학자가 그 발명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안티피린이었고 그 안티피린이 여러 개 이제 비슷한 물질로 해가지고 뭐 아미노피린, 썰피린, 뭐 페닐부타존, 뭐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이런 식으로 여러 좀 비슷비슷한 성분의 약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약들이 좀 강력하게 좀 그 진통작용이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좀 뭐 강력한 쇼크를 일으킨다든지 좀 사람에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그 뭐 처음부터 뭐 아미노피린, 그다음에 썰피린, 그다음에 이런 성분들이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소프로필 안티피린도 사용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흔히 약국에서 이 약물 알러지 있으십니까 하면은 소비자들이 피린계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이 예. 종종 있는데 피린계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티피린,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뭐 썰피린, 아미노피린 예. 이런 계통의 약물들을 모아서 피린계 약물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예. 역시 부작용 또한 그와 동일하게 반응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사용이 중단되었었다라는 말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개보린에 대해서 지금은 뭐 문제 없이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 논란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좀 몇 년간 있었는데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2008년도에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서 이제 적색 경보, 그러니까 어떤 약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을 좀 경고하는 의미에서 나는 어떤 서한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이제 개보린에 들어 있었던 아까 얘기한 IPA,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IPA가 그 계속 좀 사용했을 경우에 그 재생불량성 빈혈,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혼수 상태, 네. 그다음에 뭐 실신, 좀 중증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지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일단 서한을 했고요. 이거를가 좀 사회적으로 일단 좀 문제가 돼서 네. 예, 식약청에서는 일단 그 IP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 진통 및 해열치 단기 치료제로 네. 단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를 금지했고 그다음에 일정히 한 여러 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꼭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약사하고 상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제 나름 안전성 보고 그러니까 부작용 보고가 들어오면서 그 식약청에서 2011년도에 제약사 측에 정말 안전한지를 그 테스트해서 보고하라라고 3년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 판매는 계속 판매는 계속 거죠. 유지를 했죠. 판매도 네. 유지했고 그 기간 동안에 광고도 아주 막 그러게요. 나왔고요. 나왔고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이인데 그때 이제
그 대한약물위의 학회에서 그 용역을 맡아서 삼진제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맡아서 했는데 그때 주로 그 혈액 관련된 아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액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했는데 일단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다 한 건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나오면서 그 문제가 있다로 보기 힘들다라는 정도로 나오면서 시가청에서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주의사항만 좀 수정한 상황에서 현재 판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별다른 큰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쭉 판매가 되어 그냥 그 조치 이후 재평가 기간 결과가 예. 그냥 판매가 그냥 별다른 차이 없이 쭉 해라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재평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제약사에서 주장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으니 이 약물은 개보리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었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얼마큼 많이 사용되는지 부분들이 또 좀 약간 의문이고요. 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들을 아예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를 뭐 허가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났던 그 어떤 재평가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주로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의식 장애라든지인데 주로 혈액과 관련된 부분들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저기 뭐야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테스트했을 때의 어떤 임상적인 어떤 숫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유의미지 않다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그 뭐 MDMA든 뭐 나니티든 이렇게 사태에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막 의약품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은 대체제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통 효과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진통 소염제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사용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이 남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에 문제가 될 때 그 유수 제약의 그 또 회사들은 그 성분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본에 3가지 성분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한 성분으로 해서 3가지 성분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을 빼고 2가지 성분,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핀이랑 카페인 성분이랑 따로 또 이제 진통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성분을 첨가를 해가지고 예, 맞아요. 출시를 한 펜잘이 바뀌었죠. 그렇죠. 출시를 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굳이 그 충분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우리 그 라니틴이나 그 다음에 발사르탄을 대했던 시약조의 태도를 봤을 땐 그 당시 태도가 과연 이게 바람직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도 우리가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보리 나면 좀 떠올리는 사례 중에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예. 청소년들 조퇴약으로 예, 예. 많이 이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지금 2010여 년, 그러니까 2010년과 2015년 사이였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가 보면은 그 제약사 측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라 하는 그런 시기 중 일부인데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네. 물론 사용 사항에는 청소년 사용 금지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엄마가 먹는다, 아빠가 먹는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좀 관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의약품 특성상. 그 개보린 부분도 일반 의약품에 그 안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취약한 분들이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안전성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그 보고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또 관리하는 방안 중에서 이게 지금 일반 의학으로 했는데 필요하면은 전문의학으로 분류를 해서 좀 접근이 좀 어렵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광고가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뭐 그렇죠. 걸그룹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스데이에 걸그룹까지 나왔고 최근까지도 유명한 어떤 그 래퍼를 이용한 어떤 광고도 있었고요. 근데 유명한 그 개그맨이나
탤런트를 이용하는 광고들이 계속 그럼 있어왔거든요. 멘트가 한국인의 네. 두통약이잖아요. 예, 예. 한국인의 진통제고 그냥 그게 개보린이라는 게 거의 전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을 정도로 이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약이고 가장 좋은 약이고 이런 광고적 멘트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인데 네. 이런 게 너무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라는 인식이 깊게 박힐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작용 보고라는 있잖아요.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거. 예. 근데 개보리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작용 모니터링의 대상 약물들은 전문의약품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약인데 이런 일반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보고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이제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또 그 부작용 보고 관련돼 가지고 그 홍보도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이제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품들도 이게 또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예전 물론 전문약보다는 덜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뭐 교육이든 홍보든 아니면은 뭐 공익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부작용을 소비자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작용 그렇죠. 보고를 예. 보조용 할 때 일반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보고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좀 독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세부 방안이 지금 물론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홍보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정도지요. 그다음에 뭐 일반 사람들 상대로 현재는 뭐 약사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학생 교육이나 이런 어떤 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 공익 광고인데 아무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약국이나 의원 쪽에서 다양하게 저기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보고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하라라고 이제 공익 광고를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광고라는 게 사실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는 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식약처가 위탁을 해서요. 현재 제약협회가 광고심의위원회는 운영 관리토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상당 비율이 제약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있다 보니까 의약품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심의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겠네요. 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 중에 상당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좀 이게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뭐 단체에서는 일단 좀 독립적으로 제약협회가 아니라 독립적 기관 안에 그래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가 부분들이 있어 있고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뭐 전문가 단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정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정부는 그 쭉 효능 효과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효능 효과만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해결될 듯한. 그리고 다만 아주 가늘게 의사 약사와 꼭 맞습니다. 상의하십시오. 의사의 상의 이런데 이게 아주 작게 나와요. 거의 보이지 않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또 이제 무죄되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부작용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고 문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들은 작용과 안 좋아서 부작용이 항상 공존하는 그렇죠.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표현하러 법제화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개보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고 부분들을 진짜 최대한 좀 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유명했던 사람들 써서 와 저거 먹으면은 날 것 같다라는 어떤 자꾸 환상이나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개보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과연 한국인의 두통약, 한국인의 진통제로서의 개보린이 올바른 정보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죠. 식약처 또한 뭐
법적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하자 없이 이건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 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과연 이 개보린이 안전성, 부작용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